안녕하세요. 2011년까지 공군 부사관 8년을 남우중사입니다. 제가 예비군이 지금 10년 차입니다. 물론 훈련을 다 받았는데 언제까지 예비군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좀 알아봤거든요. 지금 소속되어 있는 동대장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그리고 서울지방병무청에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나름 이제 합리적인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좀 개선의 여지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간부로 전역을 하게 되면은 그 예비군 편성에 있어서 언제까지 그 예비군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면 그 현역의 계급 정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훈령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병무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병력 동원 및 전시 근로 소집 규정이라고 해서 병무청 훈련 제 1752호인데요. 병력 동원 소집 제 4조 병력 동원 소집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병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서 4년 차까지는 2박 3일로 동원 지정을 받는 거고, 미지정자 같은 경우도 역시 2박 3일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5년 차에서 6년 차까지는 하루 동안 훈련을 받고 나머지 작게 훈련을 12시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들은 1년에서 6년 차까지 모두 동원 지정자 혹은 동미참 훈련이라고 해서 모두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 입영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7년에서 8년 차까지는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병사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간부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급 정년으로 합니다. 여기 이 내용이 훈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장교 같은 경우도 계급에 따라서 연령이 정해져 있죠. 43세, 45세 이렇게 쭉 가서 대장까지 63세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예비군이라는 상황에 봤을 때는 그 현역의 계급 정년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게 왜 그렇게 정해놨는지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부사관이나 또 장교나 군생활을 병사들보다는 좀 오래 했고, 지휘관이나 전문 기술자로서 군 생활을 했었다는 경험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의미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전쟁이 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전시에 동원령이 선포가 돼서 계급 정년까지 나이가 되지 않았으면은 그대로 입영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45세까지인데 아직 한참 남아있거든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예비군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동대에 전화를 했었는데 동대장은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편성 해제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저 말고도 다른 많은 간부 출신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고 중위로 전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부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중위 전역과 부사관 8년하고 전역한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군생활로 치자면은 중위 단기 복무하면은 2년 하고 전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그 군생활에 비해서 예비군 훈련을 오랫동안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8년을 복무했는데 8년 전역하고 난 이후에 또 6년을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45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그것이 이게 형평에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사로 전역을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하사 전역이거나 완전히 병역 면제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죠. 육군인 경우에는 중사로 전역을 하겠지만 참 이것도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러한 수한 경우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번거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계속 지금 앞으로 그러한 자원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개선의 여지가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훈련을 받았는데 총 6번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 3번은 전역하자마자 학생 소속이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과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좀 좋은 혜택을 받았다면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원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군이기 때문에 공군 비행장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육군 위주의 훈련을 하는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뭐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어색한 거죠. 군에서는 그 공군의 개념을 또 모를 거 아닙니까? 기지방호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기지방호를 해야 하는데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 여기서 예비군한테 뭘 시키냐면은 그 각계 전투를 시켜요. 산을 막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공군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군은 기지에서 그냥 어디 숨어 있다가 적기 날라오면 사격하는 흉내 내고 그런 건데 뭐 그런 거를 이제 하라고 하면은 어색한 거죠. 뭐 하면은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나서가지고 그걸 하기에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비록 8시간 짧게 교육을 받았지만 군 병사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두 번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때 뭐 해군에서도 오고 뭐 장교들도 많이 포함이 되긴 했었지만 어쨌든 왠지 이제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흔하지가 않아요. 좀 나름대로의 관심을 받은 상황이 있었고 동미참 훈련 같은 경우에도 공군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좀 시설 좋은 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름 괜찮았었는데 가장 좋았었던 데는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공군이라서 공군 기지에 가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또 다들 이제 공군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제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비군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비군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훈련을 받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 예비군이니까 훈련 받으러 와 혹은 아직 예비군이 편성이 돼 있어 뭐 이렇게 메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거를 내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법 근거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군 동원 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